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 정책 팟캐스트 여의도 업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업다 2012. 여의도 업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경희, 황교영, 박선우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여의도 업다를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 여의도 업다 이제 1부에서 단일화로 11월 6일 날 업된 두 후보 얼굴 표정 봤고요. 네네. 그날 11월 6일 날 동시에. 가운데신 분 있으시죠? 그날 정치 쇄신안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냥 무참하게 어느 분이신지 한번 저 멀리 가셨습니다. 예, 볼까요? 이슈가. 예.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가온을 두두두두 하면 좀 그렇지 않나? 뭐 다 아는데 좀 이렇게 아쉬운 듯한 표정을. 네. 오늘 너무 확실한 게 초상집 업이 거예요. 두 분이기 때문에 가온이 뭐 확실해졌어요. 하나, 둘, 셋, 짠. 네, 표정이 이분이시죠. 예, 같은 날 예, 양 후보가 아주 아름다운 색깔의 넥타이를 메고 나와가지고 단일화 협의 빵긋 웃으시면서 단일화 협의를 시작하시겠다 이런 날 같은 날 정치 쇄신안을 들고 나오셨는데 아주 정말 극명하게 같은 날 정치 쇄신 들고 나오셨는데 아주 묻혀버렸습니다. 흉내 내볼래요? 안타깝네요. 저녁에 네. 끝나시죠? 표정은 딱 상반이 되네요. 좀 밝은 분이고 여기는 약간 그래도 표정이 뭐 이런 표정이.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아름다우신 얼굴인데 그냥 이런 표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처절하게 그냥 네. 씁쓸하고만. 선호도에서도 밀리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뉴스 1번 순서에서도 밀리고 딱 집에 돌아오면 예, 바로 신문에서도 이제 밀리고 차근차근 하면서 예, 이제 아주 극명하게 이슈와 이슈다운이 갈리는 순간인데요. 되게 중요한 거 발표하셨는데. 그날 정말 중요한 거 많이 발표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박근혜 후보가 발표를 해서 뭐 무슨 뭐 정치 쇄신한 내용을 보면 다 네. 볼까요? 일단은 좀 저기 세 분 뒤로 모시고요. 제 얼굴이 안 나옵니다. 네. 일단은 제 얼굴을 업시키기 위해서 일단 세 분을 뒤로 모시고 네, 박근혜 후보님이 뭐 이 정치 쇄신안에 대해서 발표문이 있죠. 예, 발표문이 있는데 뭐 네네. 이미 말했던 걸 뭐 했다. 뭐 알맹이는 알공이는 없고 뭐 쭉쟁이만 있다. 뭐 이렇게 이재호 의원이 원색적인 비판도 했고요. 같은 당에서 하시면 더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뭐 다른 얘기도 하셨나요? 가만히 있어도 박후보를 돕는 거 아니냐.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바꾸어지는 가만히 있어도 내가 가만히 있겠다. 아니 그죠. 같은 당원으로서 같은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네. 공당에서 그렇죠.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뽑힌 후보를 돕는 것은 당원으로서 당연한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준다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조금 돕는 이해하기 거니까 힘든 가만히 것 있겠다. 같은데요. 뭐랄까요? 당원이 아닌 저의 시각으로 보자면은 이제 예, 당원이 아닌. 예, 당원이 아닌 저희 시각으로 보자면 이재호 의원께서는 그냥 뭐 자신의 네임 밸류 아니면 그냥 포지셔닝 때문에? 포지셔닝 때문에 애매하시잖아요, 솔직히. 애매한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 같아요. 결단의 아니 근데 차이죠. 사실 5년 전에 박근혜 후보는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떨어졌을 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아름다운 승복을 하고 도와줬죠. 그 추운 겨울날 전국을 돌면서 도왔어요. 예. 승복의 문화가 진짜. 여성으로서 그 추운 날 진짜 손이 퉁퉁 부어가면서 도왔는데 그 최대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호 의원님도 같은 당원으로서 좀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름답죠. 은평구에서 내가 자전거 타고 돌겠다. 뭐 4대강 돌고 계시고 뭐 이러니까 예. 뭐 아무튼 도시긴 도시고 있어요. 네. 지금 4대강을 자전거 타고 도시고 계시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세신한 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한 네. 것만 들어볼 게 아니라 20대가 생각한 것도 들어봐야 되니까요. 그거 준비했나요? 또 같이 준비했습니다. 또 준비했어요? 준비 많이 예. 하죠.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박근혜 후보의 이제 정치 개혁안 해가지고 4년 중임제로 이제 대통령 선거 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박근혜 스스로가 그 반대하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쫄려서 하는 건지 물론 야당이라는 게 뭐 반대 까놓고 보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와서 주장하는 건 좀 웃기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완전 동의하고요. 다른 후보들도 그에 대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대통령은 4년 이상 집권을 했을 때 어떤 나라의 정체적인 방향이나 어떤 큰 움직임들을 제대로 계획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헌법 개정인데 그것만이 정치 쇄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논의되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많이 나와 있던 논의였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제안한 개혁안이라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 대통령이 잘한다면 국민들이 뽑아줄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못하면 안 뽑아주는 거니까 다연제가 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대를 하는 세력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박근혜 대표의 그런 연인제의 행동이 뭐 독재를 이어간다느니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박근혜 때문에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에 잘 맞냐 가 문제죠. 연임제야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논의되는 사항이고 분명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이 적합한 시기인가 적합한 방식을 통해서 도입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 나격동자 박선호 씨. 박선우가 아홉이네요. 준비하냐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예. 누구죠? 뭐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왜 준비를 안 해왔어요. 예. 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우리 정말 박근혜 후보가 발표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정치 쇄신안에 뭐 네. 새로운 내용, 새롭다기보다는 뭐 내용이 별로 없는 건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죠. 한번 꼼꼼히 예, 한번 꼼꼼히 알아보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치쇄신안 발표문을 보면은요, 예. 크게 4개의 섹션으로 나눠서, 그렇죠. 4개 부분을 나눠서 정당개혁, 국회개혁, 민주적 국정운영, 깨끗한 정부, 이렇게 4개 파트로 크게 나눠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꼭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죠. 다 네 부분 전부 다. 하나하나 뭐 굉장히 좋은 내용도 많고 또 기존에 네. 발표됐던 것도 많은데 눈길을 끄는 정당개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기용 씨부터. 정당개혁에서 제가 이제 상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 국회의원 후보 선출은 여야가 동시에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죠. 법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건지 제가 아직 잘 갈피를 못 잡아서 기존에 국회의원 네. 후보를 선출할 때 중앙당에서 공천을 많이 그렇죠. 했었잖아요. 공천을 중앙당에서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고 중앙당에서 기존에 공천하는 걸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중앙당의 힘을 쫙 빼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앙당 부분 내려놓기. 수술하고, 기본으로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중앙당의 공천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거죠. 국민 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걸 법제화하겠다는 좋네요. 얘기는요. 네. 그것을 여당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통해서 국민 경선을 법제화로 시키겠다는 거죠. 법률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뭐 국민이 뽑는 후보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아요. 네. 그냥 전략 공천 이런 게 저는 저걸 왜 하지? 라는 의문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20대 전에 봤을 때. 얘기한 그 손호창 의원 같은 경우처럼 전략 공천 해가지고 갑자기 날아가는 경우는 참 없게 되죠. 사실은. 전혀 자기의 기반과 상관없는 곳에 가서. 근데 물론 전략공천이 장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략공천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국민 경선을 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되는 것은 있지만 예, 상당히 투명성을 확보할 수는 있어요 경선 과정에서. 그렇지만 정치 신인들의 정계 진출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아무래도 기존에 국회의원 하시던 분하고 지역 유지들과의 싸움. 그다음에 새로운 정치 신인 특히 젊은이들의 정계 진출은 어려워지죠. 네.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진보적이다. 특히 중앙당의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는 굉장히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루어진다면 이제 선거 때마다 이루어지는 뭐 불복 이런 것도 없겠네요. 선거 때마다 여의도 집중하는 방식도 좀 사라질 수가 있고요. 여의도 다 모이시잖아요. 돈 선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죠. 우리 선우 씨는 어떤 거가 마음에 들어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이제 부정부패 사유, 부정부패 사유로 제복을 한 거가 일어나게 될 경우 그 원인 제공자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서 그 제복을 비용을 대게 하겠다. 원인 제공제? 예. 그러니까 이게 부정부패를 일으킨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빵을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돈이 없으면 그만큼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뭐 공천 헌금을 줬다든지 뭐 또는 뭐 지역 사람들 매수했다든지 그래가지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 재복을 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상실되고 그다음에 재복을 선거 비용을 다 불어내는 거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빵을 갈 거 아니에요. 교도소를 가셔가지고 교도소죠. 예. 교도소를 간다. 최악이네요. 최악.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정말 이건 진짜 불법 선거에 관한 것을 하겠다. 근데 나는 그냥 이러느니 그냥 차점자가 재보궐 선거 하지 말고 그냥 차점자가 자동 승계하는 걸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차점자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선거할 때 1등이 당선되고 2등은 떨어지잖아요. 차점마다 돈 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서로 돈 썼어. 또 차점이야. 그럼 3등이에요. 근데 3등도 또 돈을 썼다. 그럼 4등이 되고, 그럼 이제 더 이상 없다. 그러면 그때 재보궐선거를 하는 거지. 한 지지율 2%로 당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한 제도는 없어요. 비리가 문제입니다. 비리가 이게. 근데 차점자가 어떤 돈을 쓸 써서까지 떨어지는 차점자는 별로 없으니까 있을 그렇죠. 수도 있는데 뭐 아무튼 간에 나는 이런 것도 좋지만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너도 쓰고 나도 쓰고 다 썼어. 물량이 부족해서 단체로 다 하겠네. 힘잡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 차점자 자동 승계 방식 이것도 선거 안 하고 좋잖아요. 선거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죠. 비용이 또 그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께서 또 불편해하시고 또 정치에 대한 불신도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뭐 자동 승계 방식도 좀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박 후보님.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회 개혁. 국회를 개혁한다. 네, 국회 개혁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또 발표하셨는데 우리 교영 씨 먼저 어떤 게 특히 인상적인가요? 저는 뭐 이 안은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그렇죠. 국회 개혁은 면책 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는 도저히 왜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안 잡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의정활동을 보장해야 된다 이러는데. 난 국회의원이야. 안 돼. 이렇게 하시든지 뭐 투표로도 이렇게 결정. 정돈 의원도 예전에 전부 다 막아주죠. 방탄 투표. 다 막아주잖아. 나는 그때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도원 의원 참 좋아했었고, 세신도, 세신파로, 대표적인 세신파로 분류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도원 의원이 이거 들으시면 유경이 그렇게 안 받는데 서운하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는 차라리 정도원 의원이,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 그거 할 때, 얼마나 이런 일을 당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셨겠습니까? 저도 정말 억울하다. 저도 억울하지만 내가 당해보니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래도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지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십시오. 나 당당하게 검찰 앞에 나가서 밝히겠다. 내가 불체포 특권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할 방법도 없더라. 이게 법률의 미비인데 차라리 나에 대한 가결안을 좀 가결해 달라. 체포 동의안을. 나를 잡아달라. 그럼 나 검찰에 나가서 당당하게 밝힐 건 밝히고 빨리 무죄 법겠다. 그렇게 정견 발표를 하셨으면 난 참 멋있네요. 멋있겠죠. 왜 그런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나는 그때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체포 동의안이 상정이 되고 나서 그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 발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 발언할 때 한 번도 저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십 모든 분들이 다 무죄를 주장하시잖아요. 억울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 내가 검찰 앞에 나가서 다른 국민들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조사받겠다. 체포 동의안 가결해 달라. 그런 국회의원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땡굴 그때 아마 연기나려? 막 이제 신문에 언론에 그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불체포 특권 폐지하는.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래서 되게 관심 있게 봤어요. 어떻게 될까? 근데 안 됐다는 부결됐다는 또 저러네. 제 식구 감싸기라는 얘기 듣고 그다음에 뭐 법률 안에 미비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참 아쉬워요. 그렇게 잘못하면은 물론 이제 억울하실 수 있지만 억울하시고 이러지만 당당하게 억울하고 내가 정정당당하다면 물론 아니 땡 굴뚝 연기 나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아니 땡 굴뚝 연기도 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불 지피면 되겠죠. 네, 불 지피면 되니까 누가 불 지피면 되니까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 한번 저에 대한 체포동의 한번 가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렇게 용기 있는 당당한 국회의원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멋있네요. 또 우리 국회 개혁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이제 외부에게 약간 외주를 주는 느낌 많아요. 이번에 보면 윤리위원회도 외부에 두겠다. 의원들이 이제 윤리 판단한 게 아니라 마치 이거는 검찰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 이거 문제가 많듯이 지금도 그렇죠. 그렇죠. 국회의원의 윤리도 이제 국회의원이 판단한다. 저는 역시 제 식구 감사기가 되니까 가정 뭐 개편 그렇지 아는 사람 다 의원들이 300명, 지금 이제 300명인데 그전에 299명인데 자기들끼리 다 알잖아요. 근데 반은 또 새누리당이고 반은 민주당이고 다 형님아우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의원 되신 분이 없고 다들 정치만 오래 하시면서도 그 근처에 뭐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형님아우하고 다 알아요. 그런데 뭐
가지는 개편이라고 뭐 윤리위원회 이렇게 하면 이게 제대로 되겠어요? 그 윤리위원회 네. 인사들도 다 이제 국회의원분들 들어가시죠. 국회의원분들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정말 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지금 뭐 막말 파문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전에 그 뭐 이종걸 최고, 민주당의 이종걸 최고가 정말 그 막말 파문한 것도 지금 윤리특위 해부해가지고 제대로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지.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민주당의 김강진 의원, 얘도 트위터, 물론 이제 뭐 국회의원 되기 전에 한 트위터에 올린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자격적인 면에서 좀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윤리위원회는 정말 그 외부 인사로 구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깨끗하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하신 분이 판결하는 게 좋죠. 네. 세 번째 섹션, 민주적 국정 운영에 관해서는 어떤 것이 눈에 띄던가요? 저는 여기 이제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네.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사권은 장관이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닌가 보네요. 장관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는 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식경제부 같으면 지식경제부 밑에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렇게 황교영 씨를 임명을 했어, 그 사람으로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있다가 황교영보다는 박선을 시켜. 그러면 바뀌는 거예요. 예. 주군이 그래서 이제 바꾸라고 이런 그러면 것을 낙하산 인사 해가지고 그렇죠.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산하기관 내에서 또 낙하산 인사하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 온다 그러면 막 비판하고 비리가 많죠. 비리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것이 또 농공행상, 그렇죠. 자기 식구한테 자리주고 하는 뭐 이런 거라고 해서 필요하네요. 사실은 이런 장관한테 인사권을 보장하는 부분은 대통령에게 독점된 그런 권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분산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죠. 굉장히 크죠, 사실은. 네. 대통령의 권한의 대부분이 사실 인사권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거죠. 이것도 기득권 내려놓기 큰 차원이고. 다 내려놔야죠. 다 내려놓고 가야죠. 우리 선우 씨는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마음에 들던가요? 좋은 거보다는 저는 여기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약간 있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어요? 예. 아니, 세 시간인데 마음에 안 들어요? 네. 뭐 부족해요? 아까 말했잖아요. 쭉정이 이야기. 알고 말고 쭉정이 중에 하나가 쭉정이가 맞아요? 쭉쟁이가 맞아요? 쭉정이 아닙니까? 쭉정이에요? 예, 저는 그게 좀 더 말에 맞는 것 같은데. 예. 쭉쟁이 이런 거. 쭉쟁이? 쭉정이. 예. 아무튼 쭉정이, 예. 쭉쟁인지. 기획균등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예. 공직 임명할 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위원회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이제 이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떠한 뭐랄까 신선함을 가져주지 않잖아요. 원로의 위원회.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다 기억이나 하실까요?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님께서. 대통령은 기억 못하죠. 네, 근데 기억 못하나요? 대통령이 뭐 그만 위원회가 뭐 200몇 개가 있다는 기억하겠어요. 근데 다만 그 밑에 담당 비서관들이 다 기억을 하겠죠. 비서관들만 3인이니까. 중요하시겠네. 그래서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또 왜 만들어가지고 세금 낭비하고 이러느냐. 기존 거 활용해라. 이거는 조금 정말 좀 그런 면이 좀 있네요. 기획균등위원회라고 가기보다 그러니까 낭비적인 지금 현재 있는 뭐랄까 지금도 위원회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맨날 그 사문화된 위원회들 와서 저기 거마비만 받아내는 위원회 있을 거예요. 예. 정말 이게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부실한 위원회는 좀 통폐합하고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깨끗한 정부와 관련됐습니다. 네. 이게 핵심 포인트죠. 예, 깨끗한 정부. 누가 돼도 제발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깨끗해져야죠, 이제. 예, 깨끗해져야죠. 예.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특별 감찰관제를 도입해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부나 나와서 하는 얘기긴 한데 모든 분들이 다 얘기를 하시긴 해요. 친인척 비리가 관련해가지고는. 근데 사실 지금도 뭐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친인척 관리,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고 이러는 건데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특별 감찰관제를 도입해서 친인척 비리, 측근 비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선우 씨는 어떻게 봤어요? 특별 감찰관제. 지금 현재 뭐 이제 비서실에서 하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민정수석이나 뭐 아직 가만히 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고 있겠죠. 하겠죠.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하고 있겠죠. 대통령은 몇 총까지 한다더라? 사돈의 8총까지 하겠죠. 10총까지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몇 총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하고는 있을 거예요. 이제 못마땅하긴 하지만. 옛날에 기사 보면은 대통령의 40촌 뭐 누이가 40촌 비리를 저질렀다 이러는데 40촌 알기는 압니까? 사돈의 8촌은 몇 촌이에요? 아니야. 사돈 8촌 12촌이겠죠. 4촌 누이였지 뭐 40촌이 어디? 사돈의 8촌인가? 그렇죠. 정말 남이네요. 네, 남. 누구세요? 그러면 40촌을 하면 전 국민을 다 감찰하는 거야.
빅브라더가 여기 예.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필요하긴 해요, 이런 게. 네. 필요하긴 한데 이걸 전면에 드러내는 건데 차라리 지금 있는 제도가 이렇게 있다. 네. 이걸 오픈하는 게 훨씬 더 쇄신적이지 않았을까. 네, 이걸 해서 아니면 좀 폭탄적이라도 선언을 하든가요. 그러니까 밑에 보면은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하는 특별검사제를 상설검사를 운영하겠다 하는데 이거 보니까 일본 검사들 생각나요. 일본 검사들. 우리나라에서는 검사하면은 떡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떡값 받아낸다. 뭐 검찰이 아니라 견찰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일본 검찰이 엄청나게 이거 이제 각광받는 이유는 정말 깔끔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깔끔하고 고위공직자라든가 심지어 자기 선배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죄를 저질렀으면 딱 기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네. 마치 그 모래시계 검사 같은 거. 모래시계 검사요? 네. 예, 모래시계 검사 같은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모래시계 일본 검사들이? 예. 모래시계 검사, 홍반장 뭐 이런 거. 그 홍반장 지금 뭐 이제 경남도지사 출마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나요. 아니 우리 선우 씨가 되게 국제적인 것 같아요. 글로벌한 느낌 막. 인터내셔널 합니다 저. 인터내셔널 글로벌해요? 예, 글로벌합니다. 아유, 완전히 뭐 독일하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죠. 아, 네. 예, 예.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예, 아무튼 간에 명칭은 어떻든 간에 대통령 명칭은 어떻든 간에요.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측근들의 비리 부패 이런 걸 척결하기 위한 사실은 의지의 문제 같아요. 제도는 지금도 있을 것 같고 있고요. 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은 최고 권력자의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또 특히 또 요즘 또 검사님들도 뭐 어디서 돈 받았다는 말이 많은데 이것도 또 제식 감사기잖아요. 자기 것 자기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이 검사를 수사하고 이것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판단하고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왜 그랬어? 한번 봐줄게. 글쎄 말이에요. 뭐 잠깐 어디 갔다 오고 좀 한직에 있다 다시 원상복귀 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거는 이제 의지의 문제니까 좀 어떤 좀 제대로 좀 된 걸 좀 보고 싶죠. 예, 그렇죠.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정치대신을 보니까 우리가 뭐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이 나온 것도 있지만 가장 뭐 언론에 많이 됐던 거는 그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맨 마지막 부분에 특히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또 박근혜 후보가 얘기를 해서 더더욱 또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뭐 아무튼 그 중에서 정치인 쇄신안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좀 가장 큰 거기도 언론에 묻힌 가운데서 그래도 좀 이제 좀 그나마 좀 라인을 장식한 건데 분권형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년 분권형? 중임제를 하는데 이제 분권형으로 사년 중임제냐 아니면 대통령 중심제의 사년 중임제냐 이거에 대해서 뭐 말들이 없으니까 여기 현재 발표문에서는 그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분권형이 아니면 이거 뭐 오래 하겠다. 오래 해먹는 것밖에 안 된다. 아버지의 전철을 받겠다 이런 얘기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접근하시는 분도 있고 분권형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그죠? 다른 두 후보는 분권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근데 같아요. 사실은 이제 4년 중임제 얘기를 대통령제 국가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87년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5년 단임제로 했을 때는 이제 그만큼 이제 정권 교체, 그 다음에 불필요한 정권 연장에 대한 그런 단임에 대한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5년 단임을 했던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형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4년 중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년 중임제가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면에서 어쩌면 책임 정치에 좀 더 구현된다, 이런 평가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들었던 20대들의 목소리 있죠? 이제 분권, 단임제, 중임제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 이야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해야 돼, 뭐, 나와도 어색하지 않다. 왜냐면 미국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있었고요. 뭐, 미국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은, 그런 박근혜 후보가 했다는 이유로 약간 이 진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또 4년 중임제가 또 그런 게 꼭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해서 책임 정치 꼭 구현된다는 생각이 또 안 드는 게 4년 동안에는 재선을 위한 정책 발표 이렇게 이제 굴러간단 말이죠.
그렇죠. 예? 재선을 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재선되고 나서는 5년 단임제 할 때하고 똑같은 효과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발생. 더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벌장 다 봤다. 권력 기간만 그냥 8년을 늘어놓는 뭐 이렇게 되는. 레임덕이 더 심해질 수 있고. 레임덕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일단 5년 단임제 너무 집중화가 되니까 정권 초창기에 수많은 게 보통 비리한 정권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 후반기에 다 밝혀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날 11월 6일 날 단일화가 하면서 박근혜 후보님이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는데 아주 그냥 2순위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운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은 앞으로 5년 뒤에 우리나라가 이제 5년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단일화가 되면 정말 박근혜 후보가 불리할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단일화 될 것, 아까도 얘기하나, 단일화 될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맞짱 카드로 내놓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단일화 되면 정말 박근혜 후보가 불리하기만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문재인 후보 쪽에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아까 말씀했듯이, 이탈되죠. 그냥 정치가 싫어서 지지하는, 기존 정치가 싫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20대들한테 물어봤을 때,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도, 안철수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되면은, 안 해. 찍을 거냐? 그럼 투표 안 할 건데? 이렇게 나와요. 제 주변에 몇 분은 이제 야당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분명히 문재인 후보 쪽으로 단일화 되면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반 정도는 이제 이탈이 될 것이다. 누가 잡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누가 잡기는 뭐 후보 단일화돼서 문재인에서 떨어져 나오면 새누리당으로 오시겠죠. 그럼 아예 투표 안 할 수도 있죠. 아예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다. 제3의 후보로 찍을 수 있는 거고 아예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을 이제 데리고 오느냐 못 데리고 오느냐의 것 같아요. 선우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연 불리하기만 할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불리하죠 일단. 예. 안 하는 것보다는 불리하다. 예, 근데 어떤 면에서? 안 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필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하게 된다면 그 두 후보는 당연히 정권을 가져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 예상이에요. 제 유경의 개인적인 예상인데 그 옛날에 그 단일화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이제 DJP였거든요. 좋지 이거 좋지. 마지막에 좋지. DJP였는데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의 호남 세력과 김종필 전 총리의 충청권에서 지역적인 연장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났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문안 후보의 경우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같은 PK라서 그 시너지 효과가 좀 약할 것 같아요. 지역적인. 하지만 민주당이잖아요. 응?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한 후보가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한 호남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그 정당의 후보인 만큼.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어떤 단일화로 인한 그러니까 기존의 후보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다 어차피 호남은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하는 상태에서 단일화됐을 때 표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확장되는 게 PK표를 나눠먹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다라고 그렇죠. 나는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탈되는 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도권의 향배를 40대가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0대에서 이탈되는 표가 투표를 안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새누리당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해서 그 표의 향배가 한 반반씩 간다고 보면 과연 불리하기만 할까? 불리하지도 않고 희망적이지도 않고 하기 나름. 하기 나름. 그래서 나는 박근혜 후보가 좀 단일화 이런 데 연연하지 말고 이런 정치 이벤트 이런 데 연연하지 말고 본인의 원래 근혜 스타일대로 국민만을 보면서 정책 선거로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된 후보답게 검증된 대통령 후보답게 당당하게 국민을 보면서 정책으로 승부를 한다면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더 단일화를 해도 뭐 잘 키운 딸하나 열한을 안 부럽죠. 그거 모르죠. 옛날에 우리 제가 안 나와봐서 모르겠어요. 네. 안 키워가지고. 아니 옛날에는 인구 억제 정책을 펴서 요즘은 이제 아기를 많이 낳으라 그러지만 옛날에 인구 억제 정책 했을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뭐 있었어요. 남자애 낳으려고 또 하나 더 낳는데. 요즘 이제 남아선호성이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기남이 이런 거 있죠. 남자 기대한다고 기남이 이런 거. 오늘 11월 6일
단일화로 이슈업된 문재인 안철수 후보, 그다음에 같은 날 다운된. 정치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다운된 박근혜 후보 네. 이렇게 이슈업, 이슈다운 진행해 봤고요. 네, 7회였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7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후보가 사실은 새 후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때 충분히 해주시겠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금 본선에 진출돼 있는 본선 대통령 후보이고 다른 두 분은 본선에 가기 위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는데 마지막- 플레이오프 룰을 가지고 그렇죠. 지금 다투고 있는 후보라서 새 후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아수라 백자, 아수라 백자, 문철수, 문철수, 안재인. 안재인. 예, 알겠습니다. 예, 문철수, 안재인. 예, 그래서 오늘 여의도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유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를 쉽게 듣고픈 마음. 내 이야기를 더 잘 전하고픈 마음. 잠들 때까지 함께하고픈 그 마음까지 당신을 이해합니다. 새로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UPDA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